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캐리 누나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저 한국이에요. 저 종암병원. 종암병원? 네. 근데 더 웃긴 거 얘기 드려도 돼요? 이 사연? 미국에서 안 태어났구나. 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그치, 태어나서 그치. 초등학교 때 갔는데 응. 엄마가 아직도 병원비 낸 게 너무 아깝다고. 응.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다 나서 간 거야? 머리 택시 타서 걸어가는데 엄마 혼자 갔대요. 아빠랑 연락이 안 닿아서 그때는 어. 왜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어. 머리가 반 나와 있는 상태로 오 엄마가 마이 이렇게 갓. 엉거주고 들어가서 들어간 지 뭐라 그러죠? 엄마가 몇 시간 만에? 한 시간 반 30분 만에 툭 나왔대 내가. 그래서 엄마가 병원비 그래도 아깝다고. 탯줄 끊고 애기 씻겨줬고 그러니까. 그런 병원비를 내셨구나. 아깝다고. 아, 병원비가. 종암병원.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어디에? 종암동. 고대 성북구 종암동. 성북구 종암동에. 네. 제가 태어난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야. 게다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개발도 안 됩니다. 어딘데? 좀 멀긴 해도 자연보호구역인 제 고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좋겠다. 네네네. 지금 전 태어난 곳에 가도 그때 모습은 약간 없는데 병원은 그대로야? 병원은 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살던 미국 들어가기 전에 살던 동네는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 엄청 높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동생 언니를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내가 놀러 왔었을 때는 재개발하기 전이라 동생을 데리고 세진아 그치. 네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 그치, 여기 보여줬는데 그치. 집도 없어지고. 언니랑 형부가 왔었을 때는 아예 거기를 이렇게 없어졌어. 쳐놨어. 바리케이트를 그치, 아예 그치. 못 들어가게.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그 간 이유가 제가 여기 듣는 분들 중에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숭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숭인 초등학교 뒤에 있는 순곡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순곡 중학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 5학년까지 거기 다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간 케이스인데 저는 아직도 거기 아직 숭인시장이 있어요. 숭인시장. 네, 숭인시장 안에 거기 분식점 제일 분식점이라고 거기가 떡볶이가 되게 유명해요. 저는 아직도 그걸 먹으러 가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리고 병원 지나가면서 보면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이러면 신랑이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한 1000번은 채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늙으면 그렇게 맞아. 고양고양해요.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사실 저는 크리스마스보다 땡스기빙 11월이 되면 제가 그치. 마음이 땡스기빙이 언제예요?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요. 마지막 목요일. 네, 그러니까 저는 11월이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11월이 딱 되면 가족과 함께가 되게 강해요. 네, 그렇구나. 크리스마스보다 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네. 지금 방송 나가는 그 주 정도 되겠네요. 네, 고민둥이들의 고향은 여기 있습니다. 네네. 네. 고민둥이들의 땡스기빙데이 잔치를 땡스기빙. 우리가 네, 해줄까? 정말로, 네, 터키 잡아? 해줄게요. 캐리 누나가 준비한답니다. 네네. 누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민 들고 오세요. 네, 동생들 고민을 알려줄 누나들이 오늘도 달립니다. 그놈의 사정 출발! 어머니가 치매십니다. 누님들, 저는 이제 33. 저희 집은 유복한 편입니다. 뭐 다들 말하는 금수저 뭐 그런 셈입니다. 누나 하나와 저 둘인데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이 70이 넘으셨습니다. 자라오면서 엄마가 둘일 만큼 10살 이상 차이 나는 누나가 저를 잘 챙겨줬고요. 아버지 교직에 계실 때 내셨던 특허 사업으로 젊어서는 교직 지금은 사업을 하십니다. 특허 사업이란 게 경기를 그리 타지는 않는 일이어서 안정적이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임에도 어학 쪽이 뛰어나셔서 아버님 교직에 계실 때 학생들이 어머니를 더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면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이탈리어까지 보통 명석한 분이 아니셨어요. 덕분에 아버님이 하시던 연구서는 번역서로 글로벌로 나가기까지 하셨고요. 그러던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양과 병 관리를 위해 누나 집 근처인 경기도로 부모님이 이사를 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이를 핑계로 함께 이사를 가지 않았지만 사실 엄마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도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치매와 근육병이 함께 와서 너무 빠르게 휠체어를 타게 되고 대소변을 수발들어야 하는
요 사이에 먹을 것들을 숨기고 먹으면 다시 먹고 하시다가 지난번에 드시지 말아야 하는 떡을 냉장고 깊숙이 찾아내셔서 드시다가 제가 안 된다고 뺏으려 들자 도망치시다가 다리가 접질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든지 떡 드시고 체해서 응급실도 2번이나 가신 분이 어디서 찾았는지 떡을 물고 도망을 치시길래 그러지 말라고 쫓아가다 넘어지셨어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찌셨는데 대리석도 밉고 냉장고에 떡을 넣어둔 사람도 밉고 가장 미운 건 그런 거도 말리지 못하는 제가 미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은 집에 안 간대요. 누나 말로는 침대 밑에 먹을 걸 숨겨두고 먹다 기절해서 잠드신 걸 발견하고 냉장고는 비웠는데 아무래도 냉장고를 다른 방에 모아두고 방을 잠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석했던 분이 저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어하시고 사람이 어찌 살아야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딱히 누군가에게 잘못한 적 없는데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 싶고 혼자 말도 않고 요즘은 술이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내 나이 30에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제 자신 너무 밉네요. 누님들 저 정신 차리게 욕 좀 해주세요. 전 이게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이게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 그놈의 사정입니다. 저희 사정지수 내주셔야 되고요. 이게 참 그러네요. 그죠? 저는 참고로 저희 엄마가 저 결혼식 때 한국 오셨을 때 보건소 보건소 가서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 친구분이 데리고 왔는데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저희 누가? 엄마한테. 에? 저희 엄마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어머니도 지금 현재 초기 치매 증상 받으신 분이 약을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는 저희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두 분 다 치매로 가셨어요. 진짜? 네. 두 분 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친할머니는 연세가 되게 많으셨고 호상 98세인가 99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치매로 계셨고 그 할머니의 특기는 꼬집기. 누구든지 오면 꼬집어서 아무도 할머니한테 안 가려고 했던. 근데 친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초기에 조계사 뭐 이렇게 행사했을 때 보면 맨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머리 이렇게 쪽지신 할머니 있어요. 그게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 할머니는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복 외에 옷을 입어보신 적이 없었고요. 머리도 치매 오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잘랐어요. 머리 한번 잘라보신 적이 없고 제 예전에 아마 농담으로 그런 말 했었을 거예요. 새벽에 놀다 들어가면 할머니 집에서 있을 때 새벽 불도 안 켜고 화장실에서 머리 찬빗으로 이렇게 빗으시면서 그러니까 승복 아니면 한복 그리고 고무신 외에 신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정말 그리고 막 정다운 스님 어떤 스님들이 오시면 저희 할머니랑 같이 계시고 그 정도로 저는 크리스천인데 할머니는 그 불교 이쪽에 너무 독실한 신자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멋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으신 분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80이 넘으셔서 90이 거진 다 돼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이제 고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네. 가기 전에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정하셨고 그렇게 우리한테 맨날 무릎 꿇게 하고 저희 그 족보를 읽어주시던 분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머니가 그 족보 읽어주시기 어려운데.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렇게 다 해서 읽어주시죠. 그랬던 분이신데 참. 제가 딱 치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한테 술을 어느 순간 술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설탕 타서 드시더니 그 왜 한국 포도주 있잖아요. 그 복분자. 그냥 마주왕 같은 뭔가 그런 뭐가 있던데 마주왕. 한국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걸 꼭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면 그걸 이렇게 계속 드시는데 저한테 아가씨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날 그렇게 제가 크리스천이라서 미워했고 저희 엄마가 성이 방 씨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았는데 방신데 왜 미워해? 천방지축 마골피에서 우리는 네, 그거 저희 할머니 극과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래전 그래서 저희 엄마를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방씨들이 되게 젊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저희 엄마가 난 자식들이 제일 잘 됐거든요. 전체 다 통들어서 제 생각은 그런데도 그걸 인정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서 저만 아빠가 한국에 안 계시니까 저만 익셉션을 준 거지 다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할머니가 치매가 딱 걸렸을 때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했던 우리 외할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외할머니는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아, 충격. 가족 중에 치매가 지금 있어서 너무 또 사연이 와닿았겠다. 되게 와닿는데 나는 이 동생의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역시 미국에서 와서 저딴 소리밖에 못하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정말 너무 강하게 이걸 신랑한테도 어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지만 그리고 뭐 신랑도 사랑하는 엄마 시어머니 엄마겠지만 저는 제가 모실 생각이 없어요. 그게 나쁜 뜻으로 볼 생각이 없다는 게 예. 전문 지식을 갖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병원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병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한 표예요. 저는 너무 더러운 걸 많이 봤거든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욕창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할지. 거기 약을 발라주고 15분마다 돌려주고 이거 전문 지식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 그 베드가 따로 있다라는 거, 매트리스 따로 있다는 거 우린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 욕창벨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왜 얼마 전에 우리 그 미팅에서 했던 무슨 그 센서 기저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기저귀 있으면 사실 센서. 지금 바로바로 바꿔줄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그것도 모르는 냄새 사람 나서 이기고 있어도 모르고.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되죠. 피부가 얼마나 더 연약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동생 지금 현재가 누나가 10살 많은 누나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대리석? 난 거기도 되게 지금 읽으면서 놀란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를 키우는 것과 똑같거든요. 바닥 매트 깔아야 돼요, 다. 어떻게 더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들과 달리 애들은 그런 데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진다고 해서 다시는 불구로 못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고관절이나 이런 게 누나 집 넘어져서 근처. 누나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니고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랑 따로 아버지만 사시는구나. 사시나 봐요. 예, 예. 근데 거기서 그 대리석에 머리를 찍었다고 그치.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머리가 아니라 이런데 팔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다시 낫지도 않아요. 엉치뼈 부러지면 그거 진짜. 다시 일어나시지도 그치.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자체가 자식이 꼭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게 오히려 그 부모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 어차피 부모님은 지금 기억을 잃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부모를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모셔야 된다라는 그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좋은 데 가서 그분들이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대접을 받아야 받고.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양병원들이 시설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좋은 데 가봤어요. 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을 가면 고려장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러니까 받으시긴 그게 하더라고. 이제 치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요양병원을 모시는 게 아니라 치매 같은 병들은 지금 냉장고를 한 방에다 모아놓고 그걸 잠그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요. 못 가요. 제 전에 친구네 집이 요양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놀러를 가면 거기 치매 말기 환자분이 새로 입소를 하셔가지고 들어가 계신데 제가 가끔 가면 이제 청소라도 도와드리려고 이쪽 저쪽 쓸고 닦고 이런 거는 해드렸는데 방문을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방인데 계속 방문을 이렇게 막 꽝꽝꽝꽝꽝꽝꽝꽝꽝 그래서 난 여기가 건물이 뭐가 더 하나 있나 이러고 보니까 맨 끝방에 그 치매 노인이 그 치매 노인들은 병상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 침실 병상이 아니라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런다고. 근데 문에 붙어가지고 계속 문을 치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요는 뭐냐면 정신 돌아온 것처럼. 내 딸내미가 여기다 나를 갖다 가뒀는데 우리 집이 4억 5천이다. 그래서 우리 집을 지금 어제 그저께 부동산 업자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아하니 내 딸내미가 그걸 팔아가지고 나한텐 1억만 준다고 하더라. 3억 5천을 지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1억, 3억 5천 그리고 뭐 청구 부동산 이런 식으로 말을 해. 하고 막 설명을 조목조목 하시는 거야. 문 하나 건너에 놓고 진짠가? 난 속았잖아. 그래가지고 열어줬구나. 아니죠. 제가 어떻게 열어줘요. 그냥 와서 저기 그랬대. 그랬더니 하루면 17번도 더 바뀐대. 근데 그 할머니의 그 딸이 지금 그 자기 집에 사는 건 맞대. 그리고 근데 그 집이 할머니 집이 아니라 딸 집이래. 근데 그걸 자기 집이라고 우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나 봐. 그래가지고 엄마 있는 거 보고 가는 거야. 근데 보고 갈 때마다 10,000원씩 주면 그걸 이렇게 집어 넣어놨다가 한 번은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신 적도 있었대. 어휴. 문 살짝 삐 좀 열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을 걸어 잠궜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매일 이걸 두들기면서 하는데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가지고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이 요양원까지 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 두들기다가 여기 부러지셨구나. 뭐 엘보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 엘보가 안 움직여갖고 팔이 굳어버리고 그래. 그러고 누우시면 못 일어나. 일어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바닥이나 이런 거가 두 분만 사시면 절대 안 되고 저는 사실 약간 그 어쩔 수 없이 그 가둬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음. 그 행동을 제한해야 안전을 되는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통장 그러니까 옛날 통장을 안 버리고 갖고 계신가 봐요. 그걸 다 먼저 혼자 계실 때 있었는데 그걸 다 보시고선 저랑 이제 저희 신랑이 딱 들어갔는데 네 내 돈 많이 가져갔더라 이렇게 첫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사소한 말하는 거 사소한 집착 이런 걸 봤을 때 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을 횡설수설하거나 잘 까먹으면 치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제가 많이 본 치매 증상은 뭘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을 거를 쟁여놓다든가 숨겨놓다든가 썩었는데 그걸 못 버린다든가 이런 분들이 되게 치매가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았어요. 저는 만나본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믿게. 맞아. 네. 근데 그게 이제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말기 증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폭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참 내 부모가 만약에 정말 멀쩡하다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저기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엄마하고 나밖에 몰라보는데 그나마 엄마하고 저의 이름은 알아요. 근데 본인한테 몇 살이냐고 하면 3살이래요. 그래서 아빠 몇 살? 이러면 3살. 근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빠 몇 살? 그러면 3살이요. 아빠 몇 살?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우리 아빠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약간 아빠랑 놀면서 장난치면서 몇 살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이 처음엔 3살이라고 하더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이 나중에 나이를 찾아가는 그 순서들이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진짜 하늘 무너지는 일이겠다. 내가 내 자식을 몰라보고 자기 나이가 3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게 되게 절망적일 텐데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병인데 내 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야. 엄마 아빠도 죄가 아니고 우리도 죄가 아니고 이 동생이 지금 더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엄마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영어도 들으면서 히브리어 뭐 못하시는 게 없던 내가 한 가지를 지금 찾은 게 저는 지금 치매 운동을 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혼자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엄마는 가방끈이 길지 않아요. 뭐 저희 어머님 때도 다 옛날 분들은 가방끈이 길지 않으신데 언어는 제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왜 똑똑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치매 잘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언어를 잘하는 것과 이게 똑똑한 그러니까 계속 두뇌를 쓰는 운동시키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그렇게 똑똑하시고 언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안 걸리겠지라는 게 우리 엄마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마 동생이 2배로 더 지금 상처가 될 거예요. 너무 똑똑하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치매가 잘 안 걸리시냐면 끊임없이 두뇌를 쓰는 사람들이 안 걸리신대요.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뭔가를 쓰던가 우리 나이 먹으면서 안 하기 시작하는 게 손편지 쓰는 거, 글씨 쓰는 거예요. 뭔가 쓰는 거, 찾아보는 거, 외우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무슨 알토란인가 그런데 보니까 치매 80, 9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막 기억력 좋으신 분, 암기 잘하시는 분들 나왔는데 한 부분은 랩으로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쉬지 않고 암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쓸 수 있는 오른손과 왼손을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움직이면서 말하고 보고 듣고 외우는 거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치매를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왜 고스톱 치라고 하잖아요. 화투를 치라고. 왜 화투를 치라고 하냐면 색깔, 숫자, 계산 그리고 그 손으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라 제가 사실 한국에 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치매를 방지하는 책들을 제가 사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욕하고 싶었어요. 첫째,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노인분들께서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읽을 수 없다 한 표. 내가 지금 치매 걸린 사람이 안경을 찾아서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를 만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고 저희 엄마한테 되게 감사했던 건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뒤늦게 컴퓨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엄마가 타이핑은 잘 못하지만 좋아요는 누를 수 있어서 저나 저희 언니나 뭐 이렇게 남동생이나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면서 보는 게 엄마의 낙이에요.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페이스타임으로. 근데 바쁘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가 바빠? 했더니 공부를 한대요. 엄마 무슨 공부를 해? 했더니 엄마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쓴다고 이렇게 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쓰는데 필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글씨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성경 구절은 못 외우겠고 대신 이걸 이대로 옆으로 옮겨서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그거 정말 현명한 생각이다. 이거 열심히 하라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또 불교시라서 제가 어머님한테 이걸 무슨 종교를 떠나서 어떤 글이든 글자가 큰 거 성경은 큰 글씨 성경이 있어요. 큰 거를 갖다 드리면 받아서 쓰실 생각이 있으시냐 제가 물어봤어요. 필사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옮기면서 그걸 받아 읽어야지만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런 거로 뭔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해드려야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방송을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게 나왔지. 내가 만약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문외한인데 내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 모든 걸 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이. 근데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유튜브가 2개 정도 있는데 암 말기 환자들이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셀프로 찍어서 올리는 거. 그리고 한 친구는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25살 꽃다운 아이인데 루게릭병에 걸려서 온 가족이 이 친구를 이제 근데 브이로그를 찍어요 맨날. 근데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 있을 때는 루게릭병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인데. 근데 이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손 발을 잘 못 움직이는데 그걸 노트북 사용해서 편집해서 올리니까 거기 댓글에 그렇게 달려요. 직접 이걸 편집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광고까지 끝까지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끝까지 본다고. 근데 이제 제일 환자 스스로 느끼는 거 말고 환자는 어차피 나한테 온 무게니까 병을 감당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서 되게 본받을 점이 있는 게 그 동생이 23살인가 그런데 군대에 갔다 왔더니 누나가 너무 예쁘고 막 활발하던 누나가 루게릭병에 걸려서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엔 자기가 감당을 못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줄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누나의 손발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갈 때도 휠체어를 옮길 때도 환자들은 손이 많이 가잖아. 그래서 막 안아서 올리는 거 그리고 이 브이로그에 보면 거의 이 누나는 가만히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고 밥을 다 동생이 떠서 먹여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근데 저는 그 VCR을 보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나고 멋있는 가족들이 지금 이 친구가 아프지 않았다면 다시 뭉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유학을 가고 뭐 동생도 뭐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고 엄마도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각자 인생을 살고 이랬더라면 각자 살 인생들이었는데 이 친구가 아픔으로써 해서 이 가족들이 다시 다 뭉쳐서 이 친구를 향한 병간호 셈이지만 서로가 이 남동생이 누나의 입술 다 닦아주고 머리 다 묶어주고 운동시켜주고 이걸 같이 하는데 이 가족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복받은 게 아닐까. 사랑을 다시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이게 병을 네가 안 겪어봐서 그래? 저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누군가 아프면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막 이래서 막 내가 의사도 아닌데 병원 알려주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그런 거 있어. 그 막 저희 어디 아는 가봐. 막. 막 찾아서 그거 막 보이차 일부러 막 데려다 먹이고 막 오기도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거 진짜 하는데 오지랖. 근데 치매 또한 그 병원을 잘 쓰면 낫더라고. 낫는 건 아니지만 치매 환자들이 왜 지연할 이렇게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지연도 먹으면. 되고 그리고 상태를 호전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상태를 주변 사람하고 맞춰주는 약을 쓰는 게 나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양희은 선생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 댁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가보면 전혀 치매 아닌 느낌이 나요. 나았나 봐. 나 이런 줄 알았는데 약을 치매 환자들 두 종류가 있대요. 약을 써가지고 다운시키는 방법. 막 어디 가서 막 이거 훔쳐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힘없게 만들어 놓는 거. 릴렉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 게 다인 게 우리가 상상하는 치매 환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다 막 보통 활동하시고 그 보통 사람보다 더 밝아요. 왔어요. 안녕 이런 걸 하시거든요. 업을 시켰구나 거기는. 근데 그 병원을 8군데를 돌아다니셔서 딱 한 병원씩 가서 3달씩 약을 먹어보고 진찰을 해보고 이걸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 8도에 8군데를 다 가본 거야. 그래서 그냥 단발로 끝내는 게 아니라 3달씩 거기에 약을 다 먹어보고 그 약을 의사가 바꾼 대로 바꿔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병원을 찾은 게 지금 그 분한테는 제일 가장 좋은 병원을 찾은 게 일산 해분리 병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해보면 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금수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비호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던 거지. 근데 갑자기 나한테 고통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엄마를 못 보겠다고 하는 거지. 그 자기가 쫓아가다가 엄마 넘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 이거 짧게 겪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병원 온 거고 이게 환자한테 저는 그렇더라고요. 환자가 가장 좋은 병이 치매인 것 같아. 자기가 제일 모르니까. 행복했던 순간으로 딱 있으니까. 루게릭이거나 무슨 뭐 이런 그런 다른 병 그치. 같은 경우는 그건 진짜. 내가 의식이 있어서 아프고 힘들고 이걸 환자가 다 느끼지만 진짜 아프면 환자밖에 고생스러운 거 없거든요. 근데 사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이 고생스러운 거지 환자 스스로는 내가 은식 자체를 못하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로 가는 거니까 어쩌면 이거 어머니한테는 행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이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또 이 그 병만을 좀 호전시키는 방법도 좀 노력하고 그리고 그 자주 가서 봐야 돼요. 그냥 두 분만 이렇게 두는 건 아버지한테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치매 환자들 옆에서 돌보다가 우울증 거시는 분들 더 많아. 아버님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누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가 30대고 지금 누나가 10살 많다 그랬으니까 40대란 소리인데 그쵸. 내 몸도 이제 하나씩 간수하기 힘들어지거든. 40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랑 같이 전문가를 넣던 엄마를 차라리 전문 좀 좋은 금수저면 능력 되니까 전문 요양병 많더라고. 진짜 너무 좋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가고 차라리 네가 일주일에 2번, 3번 지금보다 더 자주 가서 같이 놀아드리고 뵙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 저희 그놈의 사정이고요. 사정지수를 내주셔야 돼요. 네네. 광고 듣고 와서 사정지수 내주시고 솔루션 주십시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이게 참 이게 사정 지수가 지수. 제가 지금 욕 먹을 걸 각오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저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저희 시댁 어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해둘 수밖에 네. 없어요. 내가 뭐 안 모시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부모님한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점수를 줄 때나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내가 되게 나쁜 며느리, 나쁜 아들 이렇게 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남동생은 아직 결혼 안 한 것 같고 앞으로 결혼을 하기에도 이런 상황이면 내가 결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연애도 자기, 못해요. 이런 상황이면. 맞아요. 연애하기도. 그래서 사실 이거 사정지수 저는 이게 치매가 별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결정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도 욕먹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정지수 7. 7. 꽤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는 1점 모자란 9점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 일이지만 이게 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곱게 자라서 이게 지금 엄마 아빠 서포트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명석했던 엄마가 저렇게 막 먹을 것 때문에 싸놓고 막 기절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망가지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지금은 강인한 엄마가 그 우리 동생을 키웠던 것만큼 본인이 강인해져야 될 때예요. 본인이 아빠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나는 아버지가 더 걱정이야. 네. 아버지를 좀 케어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많이 피폐해 주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계속 저렇게 두 분이서만 사는 건 나는 위험한 것 같아요. 방황하실 때, 그러니까 방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술도 계속 먹고 싶을 거고, 맨정신으로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자, 집에 가서 먹읍시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제 이렇게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을 맞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가실 수도 있고, 가장 운이 좋으면 이 상태가 조금 더디게 전진이 되면서 오래 같이 계시는 게 가장 좋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방황은 욕해달라고 했는데 이해가 돼. 정신 차릴 새끼야. 정신 차리자. 왜냐면 지금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를 더 하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지금 정신 차리고 술 먹고 싶은 거 좀 줄이고 내가 그리고, 다 하려고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대부분 이렇게 막 할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고 내가 똥기저귀 갈아드려야 되고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주변에 일산 해분리 병원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병원 어디냐고. 근데 이 병원이 다 맞을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 찾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쓰러져 계셨는데 그때 병원 의사들이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 임종 준비하라고 맨날 그랬는데 맨날 가면 임종 준비를 하래요. 맨날 저는 어렸을 때 중환자실에서 자고 먹고 닦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4학년 5학년은 집에서 책가방 갖다 놓고 병원으로 가. 그리고 엄마랑 이 중환자실 옛날에는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이렇게 침상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자고 아침에 왔는데 옆 병실에 아저씨가 없어졌어. 옆 그 침실에. 어디 갔어?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위로 올라갔든지 돌아가셨든지. 늘 그런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그것도. 아니 근데 그게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몰랐고. 신기한 거야. 그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미화시키게. 남녀가 들어왔어. 내가 최초로 겪은 불륜이 병원이었어.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중환자실 옛날 중환자실은 환자들이 계속 요즘은 왜 시간 되면 들어가고 시간 안 되면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 붙어 있었어. 근데 하루는 옆에 병실에 옆에 그 침상에 로봇처럼 이렇게 천정에다가 팔다리를 묶은 아줌마가 들어온 거야. 진짜? 온몸을 기부스를 하고 뭐야? 그랬더니 그 교통사고 나서 들어오셨대. 근데 아빠를 가운데다 두고 요쪽 침상에 같이 교통사고 난 아저씨가 같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아저씨는 다리밖에 안 다쳤어. 근데 이 아줌마는 진짜 팔다리를 다 위에다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보호자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호자가 없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보니까 생리하는 것 같다. 어떡하니? 이러면서 엄마가 그 아줌마
이렇게 너무 갈아주고 착하다. 간호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어. 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둘이 불륜이었던 거야. 어.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더 많이 다치고 어. 아저씨는 조금 다쳤는데 어, 어. 그때만 해도 이 불륜이라는 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니까 어, 어. 아줌마네 집에서 또 버린 거야. 음. 부끄럽다고. 내 딸년 부끄럽다고 부모도 안 와본 거야. 응, 응. 천정에 저기 팔다리 매달려 있는 애를 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생리 뒤처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응. 또 일찍 깨가지고 위로 올라가셨어. 병실로. 그러고 나서 그 아저씨가 쩔뚝거리면서 내려오더라. 얼굴 본다고. 그거를 우리 엄마가 이게 이제 잘못된 이 불륜이란 단어는 그때 몰랐고 이게 뭔가 와이프가 와서 막 약간 울고불고 응. 뭔가 내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재밌는데? 막 이런 상황이었지. 뭐지? 불구경 다음으로 좋은 거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기억이 음. 매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엄마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은 다 아빠 병원비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효자한테 그건 없어요. 그 병이 이기지 못할 병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 뭐 의술이 얼마나 좋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 병원 잘 찾아다니고요. 이건 해보고 지금 내가 슬퍼할 시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 동생이 슬퍼하고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고 이럴 시기 아니라고 봐요. 정신 요즘에는 차리고. 사실 흔해. 치매도 요즘엔 젊은 치매도 많고 그래, 해서 알츠하이머도 많고 막. 이거는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정신 괜찮아. 괜찮고 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내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못 사는 이렇게 아니야, 생각하지 아니야, 말고 그냥 전문가 간병인을 두던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있을 수 없으면 24시간 누군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고 아버님도 취미생활이나 아버님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너의 그걸 찾으면서 중립이 지켜져야지 안 그러면 오래 엄마를 옆에서 보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좀 길게 렁텀으로 자, 힘냅시다. 네. 편하게 받을 것 같아요. 지금 7.9점이면은 8점. 8점. 우리 사정 지수도 꽤 높게 나왔어요. 힘내고요. 우리 동생 정신 차리고 지금은 아파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선 초기 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여러 군데 가보고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동생 늦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키워놨잖아.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엄마도 스스로는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냅시다. 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응원. 네. 응원의 글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네. 화이팅 그리고 화이팅. 치매 병원 중에 여기 좋대더라 좋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맞아, 남겨주시면 그 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나파티 화장품 세트 호호바 오일 퍼펙트 아이 그리고 한입의 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NUNAPARTTTY 누나파티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땐 이름, 연락처, 주소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이 도착하고 사연이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초촉 파덱작붓 우리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텔 호호바오일. 이제 전국민 1일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픽해드리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제로고요.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캐리 누나가 다 먹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럴게요. 전 거들기만 할게요. 네네. 네.